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KBS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30여 년 동안 역사 유물을 수집해온 분을 만나는데요. 박건호 씨는 역사 선생님으로 직접 수집한 역사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박건호 선생님이 소장하고 있는 만여 점의 자료 중에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광복을 증언하는 귀한 자료들도 상당한데요. 역사가 기록된 다양한 유물을 통해서 생생한 역사 현장을 만나게 해주는 역사 컬렉터 박건호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30여 년 동안 역사 관련 유물을 수집해 오신 역사 선생님이자 역사 컬렉터이신 박건호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생들한테 지금 역사도 가르치시는데 역사 컬렉터, 그러니까 역사 유물을 수집하신다는 그런 뜻인데 이거 직접 만드신 말이라고요? 네, 제가 그 책을 내고 네네. 그 책 간단 서평을 간단히 쓰는 분들 중 일부가 네. 자꾸 수식으로서 이제 골동품 전문 수집가인 저자는 뭐 이렇게 이제 옛날 거를 모으니까 그런 말을 하도 하셔가지고 제가 정체성에서 고민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골동품의 사전적 정의는 네. 오래되고 진귀하고 예. 비싼 거. 네. 근데 제가 수집하는 것들은 꼭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래되지 않은 것도 있고 오랜 것도 있고 귀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네. 비싼 것도 있고 안 비싼 것도 있고 그런 고민 끝에 이름을 뭐로 할 거냐를 고민하다가 역사 자료 수집가로 하다가 너무 네. 길어가지고 네. 역사 컬렉터란 말을 만들기 때문에 형식 논리적으로 보자면 제가 이제 1호 역사 컬렉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역사적으로는 귀한 자료이지만 이게 경제적인 가치는 그렇게 따지지 않으신다.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아니 30여 년 동안 이런 자료들을 수집을 해오셨다고 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모으셨습니까? 저도 제가 수집한 자료들의 수를 일일이 세어본 적은 없습니다. 없어서 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뭐 대략 한 뭐 만점 되지 않을까요? 한번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기사라든지 인터뷰 기사라든지 이런데 확정적으로 막 이렇게 만점 이렇게 하는 바람에 네. 저도 그냥 만점 좀 되는 모양이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목록 같은 건 혹시 안 만들어 보셨어요? 네, 머릿속에 어떤 것도 있다는 건 아는데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 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시리즈로 된 걸 한 묶음 하나로 볼 거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소장한 그 자료 수를 세는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따로 보면 별거 아닐 것 같지만은 그걸 한 만여 점 살려면 돈이 상당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계산은 해보셨어요? 계산 안 해봤습니다. 계산 안 해봤는데 옛날에 그래도 이제 젊었을 때는 수익이 좀 더 지금보다는 많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은퇴를 앞두기 전보다는 그때는 돈이 생기면 상당 부분 비중을 상당 부분을 많이 이제 거기 돈을 쓰고. 지금은 비중을 좀 줄이죠. 네. 줄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지. 예. 이거를 무조건 이것만 보고 그냥 달려들고 하는 그런 돈키호테식 수집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하지 않습니다. 이거 댁에다 다 보관하시는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지금 자료 보관 상태가 제가 느껴져요. 이게 애정이 듬뿍듬뿍 묻어납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보관하셨는지. 제가 오늘 가져온 유물들 중에서 좀 보면서 물론 이제 청취자분들은 상상하셔야 되겠지만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귀한 태극기를 하나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색깔이 아주 정말 누렇게 발해서 얼마나 오래됐는지. 어머, 근데 이상합니다. 뒷면을 펼쳤는데 태극기면 이제 빨강, 파랑 이 문양이 있어야 될 건데 그냥 빨간색만 있어요. 일장기입니다. 이거 일장기군요. 그래서 이제 해방된 직후 1945년 8월 15일 네. 직후엔 당장 태극기가 없잖아요.
예. 태우기는 금지된 거니까. 네.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일장기를 태우기로 만든 거는 쉽죠. 태우기를 일장기 거꾸로 만드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장기를 떼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파란색으로 색칠을 덧칠하고 그다음 양내 귀퉁이에는 이제 이 공공감리 괴를 그려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 붙이기를 일장기 재활용 태우기로 이름 붙였습니다. 어머머머, 진짜요. 지금 뒷면은 빨간색 그 일장기 그 원 모양인데 아니 근데 파란색 형태는 있는데 이게 좀 파란 색깔이 날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 뒷면을 보면 그래도 좀 남아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살짝 남아 있군요. 이게 앞면이죠. 전면 부위 보면 남아 뒷면은 파란색이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덧칠한 거기 때문에 그 색깔이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날아갔어요. 네네. 그만큼 이제 해방의 기쁨을 막 하고 싶은데 태극기가 당장 없으니까 일장기를 떼어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급조를 하셨군요. 해방 직후에 보면은 일장기를 떼어서 태극기를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네. 회고록을 보면은 괴 위치도 잘 모르겠고 네. 이래가지고 그냥 태극만 이렇게 그린 그 깃발 흔들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건공감리 이렇게 사괴를 표현은 했는데 크기가 좀 네. 일정치가 않고 지금 태극기보다 작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게 해방의 감격 열정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막 그리신 게 티가 납니다. 네네.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보통 제가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네. 온라인 경매가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응찰하는 거죠. 야, 이게 지금 딱 봐도 이게 세월이 1945년도에 재활용한 태극기니까 이게 그러니까 80년 80년 되는 겁니다. 정말 귀한. 제가 지금 손으로 접어서 드리는데 손이 벌벌 떨리고 있어요. 지금 오늘 손기정 선수의 친필 사인도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와. 네. 제가 이걸 지금 눈앞에서 보다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여기 근데 우리가 네. 보통 8월달 그러면요. 광복절만 생각하기 쉬운데 또 8월 꼭 기억해야 될 게 경술국시도 8월달입니다. 8월 29일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건이 8월 9일입니다. 네. 8월 9일이 1936년도에 이 송기정 베를린 선수가 마라톤. 네, 그 우승한 날이 8월 9일입니다. 어머나,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영어로 마라톤 29.19 이게 그거는 뭔가요? 기록입니다. 아. 2시간 29분 뭐 이렇게 해서. 2시간 29분 19초라는 뜻이군요. 네, 그 당시 이제 세계 신기록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기정손 영어로 써 있고 손 이게 요즘은 안 쓰는 글씨예요. 손기정인데 기. 예, 그렇죠. 손기정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 사인이 조그만 사인인데 이게 엄청난 역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려진 사진인데 그 금메달 시상식 사진 보면 네. 1등이 송기정, 3등이 이제 남승용 선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 마라톤에서 금메달, 동메달을 동시에 땄어요. 근데 표정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 당시 금메달리스트 표정이라 보기에는 너무 네. 어두워요. 네. 고개 숙이고 있거든요. 그 태극기를 얼마나 흔들고 네. 싶었겠습니까? 근데 3등 선수는 송기정이 부러웠대요. 3등 남승용 선수는. 네. 왜냐하면 가슴에 월계수 그 나무 네. 가릴 게 있잖아요.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남성용 선수는 가릴 게 없잖아요. 네. 사진 자세히 보시면 밑에 바지, 체육 바지를 위로 엄청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못 가리죠. 못 가렸죠. 그 일장기를 가리려고. 그래서 그 직후에 우승한 직후에 송기정 선수가 그 친구한테 보낸 엽서가 있거든요. 나중에 네. 보낸 친구한테 보낸 엽서가 있는데 딱 세 자를 썼습니다. 예. 그 세 자가 뭘까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슬프다. 슬프다. 네. 8월 네. 9일 날 우승하고 8월 11일 날 보낸 엽서입니다. 그 올림픽 무대 마라톤에 금메달을 따고 네. 슬프다. 네. 이 세 글자로 표현해야 네. 되는. 그 송기정 선수의 네. 마음을 담고 있는 사인입니다. 거기에 손기정 밑에요. 영어로 KOREAN. 콜이 아니라고 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게 이제 날짜도 상당히 빠른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름을 공식적으로 출전할 때는 기테이손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기테이손. 아, 일본식 이름이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예. 기테이손으로 전광판에 나오고 그 메달 시상식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송기정 선수는 그 이름을 쓰지 않고 항상 기정손. 한국식 영어죠. 기정손 네. 이름. 그다음에 손기정이라 쓰고 네. 그리고 그 사인에 제일 큰 글씨로 된 게 코리안입니다.
저는 이 정말 작은 종이에 쓰여진 사인입니다. 이걸 네. 지금 얼마나 소중한지 액자에다 이렇게 끼우셨어요, 선생님께서. 네. 근데 이 글씨를 보는 제 마음이 지금 뜨겁습니다. 네.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네. 대단한 자료죠. 역사 네. 자료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입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제가 가진 네. 것들은 다 온라인 경매로 하는 겁니다. 큰맘 먹고 사셨다던데요. 네, 그 가치가 있는 것이라서 가치가 네. 있는 거는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거죠. 예. 제가 모아둬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게 역사 자료를 수집하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가 나올까 솔직히 그런 생각했는데 이 자료의 힘이 그런 거군요. 네. 딱 보는 순간 네. 그 시대가 그대로 그렇죠. 머릿속에 네. 떠오르면서 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게 있네요. 역사 자료들, 특히 역사 네.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이거를 말로만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보여주며 하는 건 다르거든요. 네, 네. 네.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박건호 선생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여러 자료 중에서 보니까 그 독립문과 관련된 자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독립문에 대한 자료들 이제 우리 8월 15일 광복절 네. 내일이죠. 그 반지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이 독립신문입니다. 아, 그 당시 발간된 독립신문이군요. 네, 독립신문입니다. 네, 조선 서울 광무원년. 네, 광무원년이면은 1897년입니다. 97년 10월이라고 돼 있어요. 10월. 네, 원래 10월. 독립신문 창간 자체는 네. 1896년 4월 7일입니다. 네. 그래서 4월 7일이 오늘 신문의 날이거든요. 네, 네. 요 창간 기념일이라서 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독립신문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신문사 차원의 사업이 독립문 건립운동입니다. 아, 이 독립신문에서. 그래서 독립문 건립 성금을 모아가지고 예. 뭐 한 3,800 얼마가 이제 모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돈을 좀 더 보태가지고 독립문을 세운 겁니다. 예. 그래서 독립문을 세운 주체가 이제 독립신문사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이게 1897년 10월 5일자입니다. 네. 당시 화요일. 네, 네. 신문인데요. 네, 그 종이는 뭡니까? 이게 이제 독립문 성금 모을 때 성금 영수증입니다. 아, 지금 보니까요. 금액 1원을 내고 받은 영수증이군요. 네, 저도 정확하게 이제 이 1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네네. 뭐 조금 놀라실 만한 이야기지만 이완용 형제가 그 왕하고 왕자 빼고는 제일 많이 냈다 그러거든요. 네. 그 100원씩 냈습니다. 100원씩. 아, 그분들도 이거 독립문 만들 때 돈 냈어요. 네네네. 그 정부 고위 관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민이 네. 합작해서 돈을 낸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참여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게 100원을 냈으니까 뭐 그래서 얼마 정도 될지는 좀 추측할 수 있는데 안효홍이라는 분이 네. 그 1원 내고 하던 영수증이고요. 네. 그 요것도 독립문 그 건립에 관해서 소중한 자료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요거 한 제가 알기로는 5매 내외로 남아 있는 그런 소중한 자료입니다. 정말 귀한 거네요. 네네네. 예,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 당시 1896년 96년? 6년에 독립문을 네. 세울 수 있었는데. 독립문을 이제 그때 돈 모아서 97년에. 네, 첫 삽을 떤 날이 11월 21일입니다. 아, 그래서 예. 이제 정초식을 11월 21일 날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이듬해인가 이제 완공이 되죠. 네네. 네. 이게 보니까 흑백 사진을 하나 갖고 오셨는데 보니까 독립문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여기 뒤에 막 표가 막 위에 독립문 위에 붙어 있어요. 네.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 네. 네, 독립문이고 여기 구호가 세로로 한 번 뭉쳐 민국 수립, 다시 뭉쳐 실지 회복. 네, 맞습니다. 뭐 가족이 이렇게 엄마, 아빠, 아기, 여학생 두 명. 단정하죠. 네. 밑에 전자선로도 보이고요. 서울에 네네. 당시 서울에. 그러네. 선로가 밑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거 사진을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많이 쓰는데 몇 년도에 찍은 사진일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틀립니다. 이게 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으니까 46년쯤 될까요? 보통 그렇게 답을 하시죠. 네네. 그게 49년입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 정부 수립, 네.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수립된 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1주년을 만든 거군요. 네,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네. 1945년 8월 15일이잖아요. 네네. 내일이 8월 15일인데 보통은 해방 이퀄 독립입니다. 네네. 억압에서 벗어난 게 해방이고 독립이 되는 거죠. 근데 독립은 홀로 서는 게 독립이잖아요. 네. 보통은 그게 일반적으로 맞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해방 만세, 독립 만세를 다 외치다가 미군정이 시작되거든요. 그 신탁 통치 기간이 있었죠. 미군정이 3년이 이제 북쪽은 네.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권 정부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주권 정부가 없다 보니까 독립이라고 볼 수 없죠. 예. 그래서 실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48년 8월 15일 그때를 보통 대한민국 독립이라 그러고 네네. 대한민국 독립 1주년이 되는 해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대한민국 독립 1주년은 49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949년에 찍은 사진이로군요. 제가 우표 2개를 또 들고 나왔는데요. 그 우표는 또 언제 발행이 돼요? 46년 8월 15일 인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46년 8월 15일에 나온 우표는 해방 1주년 기념 우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네네. 그다음에 요거는 49년 8월 15일에는 이건 독립 1주년 기념이라고 적혀 있네요.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이라고 이제 하는 것을 해서 네. 여기 표현을 좀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네. 이 독립의 이 말이 시대에 따라 좀 다르게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굉장히 소중한 거네요. 네네. 실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이 사진들을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알게 되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독립문에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이 독립문이 처음 만들어질 때 독립문은 일본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의 의미가 아니고 예. 청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병자호란 때부터 이제 청에 속국이 되는데 그 속국은 네네. 다만 형식적 속국입니다. 예. 말은 이제 속국이라 그러는데 우리 자주권 그 내정 간섭 거의 받지 않았고 군대도 주둔 안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독립국인데 형식은 속국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근데 이 모굴란이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그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청나라 군대가 3,000명 들어왔고요. 네네. 그 위안스카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강력한 내정 간섭을 하게 되고 예.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속국 비슷하게 이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청일 전쟁을 계기로 청나라가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하면서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고 그 1조 내용이 청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쁨, 그에 대한 감격, 네. 독립의 어떤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립신문이 돈을 펀딩해가지고 독립문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일본의 어떤 침략을 받을 거를 예상을 못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청나라로부터 우리가 독립한 것을 네네. 기념하는 의미에서 세워졌다. 그래서 이제 1896년 11월 21일이 이제 첫 삽든 날이거든요. 정초석이라 그러는데 네. 그날 배제학당 학생들이 이제 기념식에 와서 합창을 했는데 노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쁜 날 우리나라 독립한 날. 200여 년 병자 지치 오늘에야 씻는구나. 네. 병자 호론의 치욕을 오늘에야 씻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그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만 보면 현재 사람들이 네. 독립문 앞에서 광복절이나 그다음에 3.1절 날 태극기를 흔들고 예.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마치 뭐 환호하는 네. 그런 퍼포먼스는 행사를 하잖아요. 네. 그거는 잘못된 거냐로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네. 왜 하느냐 그러면 중요한 독립문의 의미가 싹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3.1 운동 때 어떤 사람이 태극기를 14m 위에 태극기를 독립문 위에 꽂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할 때. 예. 그래서 그 3.1 운동 자체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날이고 네. 그 운동이기 때문에 그 태극기를 꽂고 그래서 일본이 부랴부랴 이제 그 소방차를 동원해 가지고 태극기를 뽑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의미가 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문의 성격을 동시에 띠게 되는 거죠. 같은 건축물이라도 상징이 좀 달라지는 네. 그 순간이군요. 완전히 뭐 재활용 개념이 네. 되는 거죠. 그 의미는 원래 출발은 그거였지만 아까 일장기 위에 태극기 그린 것처럼 말이죠. 네. 네. 이것도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그거는 뭔가요? 임시정부가 네. 1919년에 만든 수입 인지입니다.
이게 독립문이 지금 안에 네. 그려져 있는 거죠? 아주 작게 네네. 만들어진 건데 독립문이 있고 그 위에 태극기가 꽂혀 있습니다. 네. 그 요거는 일본과 싸우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이죠. 네. 그러니까 이 독립문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와 함께 진화 발전해 온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독립문을 왜 일제가 그대로 놔뒀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 맥락에서 일본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본이 이 문을 요즘 말로 하면 문화재로 지정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수리 보수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엽서를 좀 여러 가져왔는데 경성에 가면 꼭 독립문을 봐야 된다. 네. 경성 명소로 소개한 엽서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문이 그렇게 위험한 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왜냐하면 자기들 은혜를 과시할 수 있죠. 생색내려고. 그러니까 우리 이 문을 보면서 너희 조선 사람들은 네. 우리 일본이 피 흘리면서 청과 싸워서 네. 독립을 지켜주었다. 그래서 이 문을 보고 우리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그 이미지, 그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네. 근데 다만 네. 우리는 이제 3.1 운동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다르게 이걸 소비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보호하고 수리하고 하는 의미하고 다르게 우리는 이걸 이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죠. 아니 우리 박건호 선생님 덕분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게 된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네네. 어떤 사연이 있나요? 제가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사실은 역사 수집가로서 제일 보람 있었던 일입니다. 네.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박물관에 이렇게 아, 예. 그 범죄의 명부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이 범죄의 명부는 충남 예산군 오가면 이 범죄의 명부를 제가 수집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쭉 보다가 1919년 4월 달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보안법 위반으로 이렇게 태형 이제 때리는 거죠. 회초리로. 네. 태형 처벌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예. 근데 보통은 범죄의 명부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 도박이라든지 산림령 위반 이런 게 많은데 네. 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약간 뭐랄까요 치국사법 같은 그런 거거든요. 양심수 같은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즈음에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이 면 일대에서 봉화 시위가 있었고 봉화 횃불 들고 이제 3.1 운동에 가담한 거죠. 그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관련되는 글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한 게 뭐냐면 3.1 운동의 주동자급은 90대입니다. 태 90대, 회초리 90대. 네. 풀스윙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간 주동자급은 60대. 그다음에 단순 가담자는 30대. 네. 그래서 11분을 제가 이제 이걸 찾아가지고 글을 썼거든요. 예. 근데 그 글을 보시고 저 국가보훈부 네. 그 연구사께서 보시고 이거 우리 독립유공자로 심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우리 기존에 알던 분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해 2023년 11월 17일이 순국선열의 날이거든요. 네. 네. 그날까지 이제 이걸 쭉 준비를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래서 독립유공자 11분이 이제 표창을 받으신 겁니다. 얼마나 진짜 보람 있으셨겠어요. 네네네. 예. 이 사실 박건호 선생님 소장한 자료들을 일반인들도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에서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료 수집을 하다 보니 예. 혼자 보기 참 아깝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사회에 공유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네. 근데 문제는 공유를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이 기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게 수집의 첫 목적이었거든요. 정말 이 시청각 자료로 쓰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기증할 수는 없는데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그 국사편찬위원회에 가면 전자사료관이 있거든요. 예. 거기다 일정 기간 동안 거기다가 이거를 선별해가지고 맡기면 그게 디지털로 전환해가지고 네.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615건인가를 이제 그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큰일을 하셨네요. 아니 근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도 지금 선생님 매입했던 자료가 네. 들어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한번 저는 이걸 팔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요. 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자료들을 좀 모집한다, 매입 희망한다 그 광고가 실릴래 저는 이 자료도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박물관에도 필요하다 그 생각도 들어서 한번 예. 쭉 정리를 해서 한번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증했으면 참 좋겠지만 아닙니다, 선생님. 또 예. 다른 또 자료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받기 한번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박물관에서 이제 제가 가보면요, 네. 제가 그때 매도했던 애들이 여기 전시가 돼 있습니다. 아이들 같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애들 보면은 제가 대화를 합니다. 네. 누구야 하면서 잘 지냈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그다음에 뭐 안부도 묻고 좀 뿌듯합니다. 네. 때로는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그 선생님한테 역사 배운 학생들은 좀 역사에 대한 의식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보람 있을 때가 있으시죠? 네. 네. 제가 역사 자료를 그냥 수업 시간 써볼까라고 해서 이걸 이제 처음에 들고 왔거든요. 네. 근데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반응들 중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뭐 TV쇼, KBS 진품명품 보는 것 같다. 네. 네,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제일 인상적인 그 표현이 사료를 보는 낙으로 그날 하루를 버팁니다. 세상에. 학생 선생님으로서는 최고의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선생님하고 오늘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네네. 끝으로 이제 열정이 대단하셔서 앞으로도 역사 유물에 관심을 쭉 지켜보고 또 수집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독립 광복과 관련해서 이 유물은 꼭 간직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간직요. 네. 구입하고 싶은. 네. 저는 원래는 조금 초창기 때는 좀 모양이 좋은 거, 좀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 네. 뭐 이런 쪽으로 처음에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크고 뭐 거창한 역사가 아니더라도 네. 좀 소소하고 좀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이 묻어 있고 그다음에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 네. 이런 것들을 좀 수집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수집한 이 자료는 엽서인데요. 감옥에 갇혔던 독립운동가.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보낸 엽서인가요? 네, 감옥에 요거는 이연호라는 분 춘천의 독립운동가가 네. 감옥에 있을 때 아버지가 이연호라는 독립운동가에게 쓴 엽서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받은 거고요. 요거는 전계훈이라고 하는 분이 안동에 갇혀 있을 때 전계훈에게 동생이 있어 보낸 건데 요건 네. 재밌는 게 불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전해지지가 네. 않았나요? 근데 제가 내용을 읽어봤더니 그냥 안부 묻는 내용이고 좀 네.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무쪼록 콩밥의 맛을 들여 튼튼을 유지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가 왜 불허가인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내용들이 잊혀진 분들에 대한 이걸 수집해서 알리는 것이 제 또 의무 같기도 하고 네. 또 뭐 이런 것들이 또 수집의 재미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뭐 옛날 거창하게 뭐 안중근 의사 붓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네. 뭐 남들 하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네, 묻혀 있지만 네. 그렇지만 소중한 역사를 찾아내는 일들 앞으로도 좀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소중한 자료들 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역사 컬렉터 박건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